비행장을 확보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일단 남이 거의 만들어 놓은 비행장을 하나 골라서 만들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비행장을 뺏은 다음에 역시 만들던 사람들이 남기고 간 장비로 비행장을 완공하고 완공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1942년 8월에 과달카날에서 일어난 것인데요. 일본군과 노동자들은 8월 초까지 과달카날 활주로를 거의 다 만들어서 노동자들에게 사케까지 배급하면서 활주로 가완공을 축하하다가 사케를 배급한 바로 다음날 미 해병대 1만 명이 상륙해서 모든 걸 다 남기고 그냥 도주합니다. 미군은 이렇게 점령한 비행장을 완공하고 비행장을 중심으로 진지를 구축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만 놓고 보면 미군 진지가 어느 정도 넓은 것 같은데요. 1942년 8월 미 해병대가 과달카날에 상륙한 이후 한 달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군이 전체 과달카날 섬에서 장악했던 부분은 해안부터 지금 보이는 섬까지의 바로 이 정도. 과달카날 섬 크기에 비교해 본다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당시 과달카날에 같이 상륙했던 종군 기자 리처드 트레가스키스도 당시 기록에서 우리는 좁은 구역에 갇혀 있고 일본군은 나머지 섬 전체를 다 쓸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미군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군도 과달카날 정글을 한없이 헤매고 다닐 수는 없어서 미군 진지 그리고 비행장과 가까운 북쪽 해안을 중심으로 반격을 도모하게 됩니다. 좁은 곳에 몰려서 부족한 물자와 계속되는 일본군의 공습을 견뎌야 하는 미군들의 생활은 트레가스키스의 당시 기록, 과달카날 다이어리, 그리고 다른 문헌들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달카날 주둔군이 먹던 식사는 종류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의 주 식량으로는 먼저 여기 보시는 것 같은 건조된 감자가 빠지지 않았고 역시 쉽게 운반이 가능한 소시지와 스팸, 그리고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한 쌀도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언뜻 봐도 건강한 식단은 절대 아니었고 초반 보급 작전의 실패로 9월 초까지만 해도 하루에 2번밖에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음료로는 커피에 대부분 의존했는데요. 전쟁이 진행되면서 남미에서 오는 커피 수송선을 다른 곳에 써야 할 필요 등으로 1942년 4월부터 미국에서 민간 커피 공급을 줄이다가 11월부터는 1943년 7월까지 커피에 대한 배급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핍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으로 병사들에게 비타민 제제가 공급되었고 신선한 과일을 조금이라도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것은 1942년 8월 하순에 핸더슨 비행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이렇게 활주로가 뻗어 있는 것이 보이고요. 위쪽으로 가면 룽가 포인트가 나오고 사진 오른쪽 위에는 바다도 보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활주로 옆에 서 있는 미군 항공기들이 작게 보이고 활주로 아래쪽과 위쪽에 검은색으로 된 작은 구멍들이 보이는데 일본 항공기들의 폭탄 혹은 구축함들이 발사한 포탄들이 떨어진 흔적입니다. 일본 폭격기들의 폭탄이 활주로에 정확히 떨어져도 복구는 신속하게 되었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정확히 활주로에 폭격을 해서 명중시키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트레가스키스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기들이 거의 대부분 활주로를 목표로 폭격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폭탄을 빨리 아무데나 떨어뜨리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서 폭탄을 맞을 확률은 전적으로 폭격 시 자신의 위치에 따라 달랐다고 기록하고 있고 엄폐를 하고 있을 때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혹시 자기 쪽에 떨어지지 않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8월 22일에 비행하는 와일드캣 전투기에서 핸더슨 비행장을 찍은 것인데요. 이 사진 좌상단에는 핸더슨 필드의 관제센터로 쓰이던 파고다라는 이름의 건물이 보입니다. 또한 트레가스키스의 1942년 9월 1일 화요일 기록에는 많은 수의 일본군이 근래 미군 진지로 항복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군인지 아니면 정글에서 굶주리던 노동자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때쯤이면 주간에 과달카날로 보급되는 물자의 양이 늘어나서 많은 병사들이 하루 2번 식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이때 기록에 의하면 9월 1일 처음으로 과달카날의 병사들에게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대부분 서너 통의 편지를 받은 병사들은 마치 돈을 받은 듯이 기뻐했고 식사보다 편지를 먼저 받길 원한다는 병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로부터의 반가운 편지뿐만 아니라 북클럽 회비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은 해병도 있었다고 트레가스키스는 기록합니다. 9월 8일 새벽에 미 해병대 2개 대대 병력이 카와구치 지대가 상륙했던 일본군 후방 타신보코와 타이브 포인트 지역에 상륙합니다. 이 부대는 메릿 에드슨 대령이 지휘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계급을 대령이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각 자료마다 이때 당시 중령이었는지 대령이었는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진급 확정 일자와 실제 진급 일자가 다른 경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당시 이 공격에 따라갔던 트레가스키스 기자의 기록에는 대령으로 칭하고 있어서 이 영상에서도 당시에 부르던 계급대로 대령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같은 사건인데도 참가한 병사 숫자 같은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최대한 자료 조사를 많이 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대가 상륙할 당시에 미군 수송선 2척이 룽가 포인트 쪽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최대 300명이던 이 지역의 일본 수비대는 갑자기 눈에 보이는 수송선 숫자가 많아지자 대규모 병력이 상륙하는 줄 알고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대부분 도주합니다. 일본군은 75mm 야포를 이용해 반격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쉽게 제압됩니다. 미군의 후방 상륙 소식을 들은 카와구치 소장은 1개 중대를 다시 후방으로 보내 지원하지만 역시 수적 우위에 미군에 막혀 큰 전과는 거두지 못하고 다시 철수합니다. 미군은 타신보코 마을에 들어와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이미 이전 정찰과 당일 발견한 대규모 상륙 흔적으로 무언가를 짐작한 미군은 타신보코에서 엄청난 양의 일본군 보급 물자를 발견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실탄 약 50만 발과 수백 포대의 쌀과 더불어 도쿄까지 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능 좋은 무전기와 엄청난 숫자의 쇠고기 통조림과 게살 통조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은 이 물자들을 전부 가져가려고 했으나 작전의 원래 목적이 치고 빠지기여서 일단 기관총과 기관총 탄약을 제외한 나머지 탄약과 쌀은 전부 피해기 처분했고 쇠고기와 게살 통조림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만큼만 넣고 나머지는 전부 대검으로 구멍을 뚫어서 열대기후에서 금방 썩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군은 21박스의 맥주와 30리터 정도의 사케, 그리고 의약품도 배에 실었습니다. 또한 미군은 여기서 다량의 영국제 물품과 네덜란드어가 쓰여진 물품들을 발견해서 새로 상륙한 일본군이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에서 싸웠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은 이 전투에서 일본군 약 27명을 사살하고 인명피해는 전사 2명, 부상 6명을 입었습니다. 에드슨 대령의 부대는 오후 5시경 출발해 다시 미군 진지로 돌아옵니다. 이제 카오그치 지대는 후방의 보급 물자를 거의 다 잃어버렸고 미군은 대규모의 일본군이 핸더슨 비행장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양군 간의 결전만 남았는데요. 이제 카오그치 지대가 어떻게 미군 진지에 공격을 가할지 자세한 상황 계속 이어집니다.